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수원여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투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에서부터 B 구간에서 로리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B-A 분의 FB-FA 이렇게 되면 평균 변화율이죠. 이 부분은 이제 F'C가 된다. 평균값 정리 이렇게 되는데 로리 정리는 뭡니까? 이 계산 결과 0 이렇게 되는 즉 접선의 길기가 자 여기 AB에서 평균 변화율하고 같아지는데 이 당연히 이제 0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맞죠? 그거하고 똑같아지는 곳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극값을 갖는 좌표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몇 개가 있겠다. 4개가 있겠다. 이렇게 가볍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로리 정리.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여기 평균 변화율이 0 되는 그런 좌표 C를 찾아가는 거. 이 부분 이제 로리 정리가 되겠죠. 자, 정의 자체를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 뭐 정의만 기억한다면 좌표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을 뭐 만드는 게 아닌 이상은 뭐 무난하죠. 자, 가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이 부분은 이제 속도가 될 텐데, 자, 이건 이제 조진식을 미분하는 거니까 2t-2가 되겠고, 자, 이제는 이제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속도가 되겠고, 가속도 계산 결과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결과 가볍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속도가 무엇이고 가속도가 무엇인지 자, 그 부분만 알면 그냥 가볍게 미분하고 또 미분한다라는 개념 정도가 되는 거니까 무난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fx가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열린 구간이에요. 만족시키는 C. 그렇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값은 이제 열린 구간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자, 주어진 것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자, 닫힌 구간에서도 미분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연속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평균값 정리니까 B-A 분의 FB-FA 이런 형태. 자, 이것이 이제 F'C 이거 이제 C 값을 찾아가는 건데 지금 C라고 안 하고 이제 A라고 좀 처리가 되는데 자, 대신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F2-F0 이렇게 되겠고 이 결과가 F'A가 되겠다. 자,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F2를 하면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마이너스 0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에 F 제로를 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1이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근데요, 주어진 식을 또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를 구하게 되게 되면은 2X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A-2 값이 1이 되는 결과를 찾아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볍게 A 값이 얼마? 1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도 뭐 대단한 건 없고요. 평균값 정리 형태의 식이 어떻게 돼가느냐. 맨 꼭대기 써있죠.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이 C 값이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C 값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평균값 정리인데, 지금은 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해주는 A를 구하라. 그 뭐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만족해주는 A 값을 찾아가는 문제니까 또 역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면 무난히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함께 살펴봅니다.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fx의 극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좌표가 주어진 거죠. 1을 대입하면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이퀄 마이너스 1. 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극값을 갖는 좌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주어진 함수를 일단 미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극값을 갖는 좌표가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플러스 b
플러스 3, 이 계산 결과 또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아래식에서 위식을 좀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그냥 A 값이 되는데 A 값이 그냥 자연스럽게 0이 되나요? A 값이 0이라면 B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짜리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X 자체도 3의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그 값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3차함수 그래프 자체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가는데 그 좌표에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됐다. 자, 이래서 극소값.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는 것이 극대값을 갖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건가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가 A 마이너스 B가 되어야 되는데, 자, A 값은 0이었고요. B 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계산 결과는 3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극대값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뭐 지금 이제 뭐 산수하는 형태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래프 개형 형태를 이제 알아가는 그 절차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분 계수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곳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을 갖는다. 이런 원리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함수값이 1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이라는 부분들이 미분한 이 부분에 근이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문제의 원리 해당하는 원리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자, 3참수니까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정확하게 학습 잘해서 이 정도 문제는 자,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하겠다. 자, 그러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죠? f 프라임 x 접선의 길게 하나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겠다. 됐습니까? 모든 실수 x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풀이법이 고정된 것 같습니다. 자, 반별식을 살펴보면 되겠죠. 자, 짝수니까 9가 되겠고 빼기에 3, 어이구 플러스 3에 이렇게 바뀝니까? 자, 반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A의 최대값을 구하더라도 최대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 부분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거든요. 자, 주어진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증가한다.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도 있죠. 역함수 존재 이런 표현도 나오고, 가끔 뭐 극값이 없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대1이라는 표현도 가끔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3차함수가 계속 증가할 때 혹은 뭐 계속 감소할 때 생기는 일이니까,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습니까?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죠.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반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이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론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론이 헷갈리면 좀 큰일 나죠. 특히 여기 같다 부분을 빠뜨려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A 주식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산 지 T년 후에 주식을 팔 때 예상되는 순이익을 P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막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계식이 딱 나온 겁니다. D 값이 0부터 5. 됐습니까? 이 부분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즉 주어진 이 4참수의 최대값을 구해가라. 뭐 이런 형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 모양을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t 세제곱이 되겠고 3 하니까 16t 제곱이 되겠고 20t가 되고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마이너스 4 공통 튀어나가면 t 세제곱 4, 4, 16이 되겠고 4, 5, 20이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자, 인수분해가 되겠죠?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인수분해가 우선 1로 되는 건가요? 자, 1. 자, 1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에 2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t-1이 됐는데, 자, 이 부분이 또 t-1에 t-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자, b't가 인수분해돼서 t-1의 제곱 t-2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는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3차 함수 자체가 이렇게 이제 중근을 갖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니까 4차 함수 그래프 모양 bt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자, 이렇게 여기 중근 형태라서 뭐 플러스에 플러스 증가에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고, 자, 2에서 그 값을 갖고 최대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 되느냐? t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최대값까지 안 구해도 되는 거니까 극값과는 좌표만, 즉 그래프 개형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주변에 이렇게 뭐 주식을 산지 뭐 언제 예상되느냐 뭐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면 되겠고, 이 부분이 순이익이 최대가 된다. 자, 이게 뭐 순이익 되는 식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4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프 개형을 조사하는 거다. 자, 미분에서 0되는 극과 좌표들 조사해서 알아봤고요.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증가, 여전히 증가, 나중에 감소 이렇게 벌어지는 거니까, 자, 4차 함수 그래프 모양 예상해서 D값이 됐습니까? 자, 일이 아니라는 사실 좀 신경 써서, 자, 그래프 개형하고 연결시켜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길이가 30인 반구 모양의 용기에 수면의 높이가 매초 0.5cm로 60초 동안 일정하게 높아지도록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60초가 되면은 꽉 차는군요. 자, 그렇습니까? 자,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0초가 되는 순간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좀 채워간다. 그럼 나중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좀 채워갔을 때 상황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0.5치 간다는 얘기는 여기 부분을 이 H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H를 이제 0.5T다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반지름이 30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반지름이 되겠고, 반지름은 또 30이라고 놓으면 되죠. R이라고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또 그러면 30-0.5T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림 모양을 좀 살펴야 되겠군요. 30이 되겠고 30-2분의 1T라고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가는 넓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넓이 형태가 돼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을 반지름 R이라고 놔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관계식이 얻어지죠? 자, 그 부분에 이제 넓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따른 그 넓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R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피타고라스에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제곱에서 30-2분의 1 t의 제곱을 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30제곱은 지워지겠고, 이렇게 곱하기 해주니까 2배, 그러면 30이네요. 그러면 플러스 30t가 되겠고, 됐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t제곱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서 넓이의 변화율, 자, 20초가 되는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 이제 미분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30-2분의 1 t 이렇게 파이 처리가 됐는데, 자, t 값이 20이라고 했으니까 s 프라임 20을 구하게 되면 주어진 식이 20을 대입하니까 30-10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20파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0초가 되는 순간 20파이. 자, 이제 스스로 식을 좀 만들어가는 절차가 조금 가미되어 있는 거죠. 자, 주어진 문제 이제 높이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간다라고 돼 있을 때,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서 이제 메모 형태로 이제 이렇게 높이 부분 형태를 좀 처리해줬고, 이때 이제 수면은 반지름이 이 부분이니까 반지름에 관한 식을 세우려니까 이쪽 부분, 즉 이 부분에 관련한 부분이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됐고, 반지름 30 주어져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요 넓이 형태에서 이렇게 피타고라스에서 세운 식을 세운 거니까, 실상은 뭐 겨우 피타고라스 정도밖에 안 한 거니까 무지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이 평상시 우리가 연습해서 식 세워가는 과정이 훈련이 덜 돼 있다면 나름 또 까탈스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습 또 학습 확실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3차 함수 fx와 2차 함수 gx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와우, 그림 막 정신없이 막 주어져 있는데, A에서도 만나고 C에서도 만나고
E에서도 만나고 A하고 E는 또 X축에서 만나고 BD는 3차 함수의 극각값은 좌표고 뭐 등등등이 좀 나와 있습니다. BDC 이 부분은 자 B 그다음에 D 그다음 2요. 이 부분에서는 자 됐습니까? G의 접선의 길이가 그럴 수도 있겠군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 C, E, D, 이거 개수가 좀 많이 써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좌표가 0이다. 이런 얘기 주어져 있고. 자, H라는 함수가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데, H 그래프, 우와, 이 식을 또 어떻게 하죠? H 그래프 경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주어진 것들이 이제 맞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좀 상당히 복잡한 형태가 되는데, 자, HX 그래프 자체가 fx 곱하기 gx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hx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미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f'x gx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엔요 fx에다가 g'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각각의 값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면 h'a를 알아보게 되면 f'a에다가 gA에다가 더하기 fa에다가 g'a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보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FA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GA 부분도 0 되는 거니까, 이 계산 결과는 0입니다. 자, 이런 결과는 얻었고요. H 프라임,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F 프라임 B, G, B, 와, 이런 걸 좀 다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FB, G 프라임 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F 프라임 B, B 지점에서는 F 프라임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0이 됐으니까 지금 끝났습니다. 자, 지금 뭐 끝났고 FB 플러스라는 거 알겠고 G 프라임 B, G 프라임은 자, 그래프가 지금 B 지점에서는 그래프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곱하기 돼 있으니까 결과는 어떻다? 0보다 작다는 결과를 알겠습니다. H 프라임 C도 알아보면 F 프라임 C, GC, FC, G 프라임 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C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 부분에서는 자, F라는 함수가 0되고 F라는 함수 이 부분 0되니까 오른쪽은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G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G 프라임 부분이 0이고 자, F 프라임 C를 알아봐야 돼요. F 프라임 C, F 프라임은 이제 감소 중이고요. G의 함수 자체는 또 음수고 됐습니까? 자, 그럼 곱하기 돼 있으니까 양수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와우. C까지 했는데 아직도 모르네요. D도 조사해야 되죠. F 프라임 D, GD, FD, G 프라임 D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D 지점에서는요. 자, D는 여기죠. 그럼 F라는 극값을 갖는 좌표니까 F 프라임 D 이곳이 0이니까 좌측은 볼 필요가 없고 FD는 음수였고 맞습니까? FD는 음수였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이 부분은 또 뭐가 되죠? G는 또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니까 또 계산결과 0보다 작습니다. 이제 거의 좀 마무리 돼갑니다. 이 좌표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F 프라임 E, G, E 그 다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F, E, G 프라임 E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에서 와, 함수값들이 죄다 0이네요. 함수값들이 0이다. 함수값들이 0이고 함수값들이 0이니까 계산결과 0이 되겠다. 됐습니까? 부호들을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좌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A, B, C, D, E 이 지점에서 H라는 그런 그래프는 좀 어떻게 그려져 가느냐. 0이었고요. B일 때 자, 뭐였죠?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B까지 계속 음수니까 감소, C까지 증가, 감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H 프라임 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다시 0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그런 문제. 됐습니까?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프라임 A하고 H 프라임 E, A하고 E에서는 0이었습니까? 0? 맞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극값은 몇 개를 갖는다? 4개를 갖는다. 극값 갖는 것은 0들은 좌표들인데 이렇게 살펴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자, H 프라임 X가 0되는 무엇이 4개니까 극값 갖는 좌표 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하고 D 부분에서 와우, 이 지금 마이너스 부분은 여기가 지금 이게 감소고 플러스가 증가고 감소고 증가 감소가 다 있죠. 근데 전 구간에서 뭐 감소한다 이런 표현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억리에 2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데
와, 이 부분들은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조사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자, 주어진 함수 h라는 함수가 되어 있고 미분을 해두면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뭐 하나를 조사하라, b를 조사하라. 그러면 f 프라임 b 뭐 이렇게 fgb 뭐 이런 값이 주어진 그래프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이쪽에 이제 0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좌측이 0이고 이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전체 결과는 음수다. 뭐 이렇게 뭐 하나 조사하라고 하면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조사를 좌표가 A일 때, B일 때, C, D, E일 때 뭐 모두 조사해서 프라임의 부호를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fx 주어져 있고 gx 주어져 있습니다. 0보다 큰 곳에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을 정하라. 이때 k 최대값 최소값은 또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새로운 함수를 좀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죠. fx 빼기 gx라는 새로운 함수 형태. 자, 식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항시켜서 정리하는 거니까 2x 세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자, 이항을 시키니까 3 공통에다가 k 플러스 1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6k 되겠습니까? 6kx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 개형을 좀 우리가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 개형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미분하니까 6x 제곱 되겠고 6의 k 플러스 1x 그 다음에 6의 k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x-1, x-k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k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모르는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 패턴으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k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해주면은 극각가는 좌표 자체가 1k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 자체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때 자, 1하고 k 이렇게 돼 있죠. 자, 주어진 함수 h라는 함수는 0에서는 이미 함수 값이 0이니까 뭐 그리 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에서 이 함수 값이 항상 지금 이게 hx로 된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최소가 되는 파트 부분 이 k 때의 값이 지금 이제 궁금한 건데 자, 그럼 이제 hk를 좀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대입을 하게 되니까 2k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에다가 k 플러스 1k 제곱에다가 플러스 6k 제곱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자, 3k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 세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3k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 제곱에 k 마이너스 3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자, k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생기는데 기본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생기니까 범위는 이렇게 좀 범위가 생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k 값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k 값이 1보다 작은 이런 형태를 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1보다 작을 때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저 k 값하고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K형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이 K고 이 부분이 1 되겠죠. 됐습니까? 자, 0일 때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0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은 1일 때가 이제 최소가 되니까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일 때는 함수식에 또 1을 또 대입해 보니까 2에다가 h1을 대입하면 2에다가 그 다음엔요 자꾸 식을 막 자꾸 까먹게 만듭니까? 자, 다음에 대입해 보니까 3의 k 플러스 1 3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엔요 6k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죠? 3k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되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k값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범위에서 풀었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풀었죠. 그럼 최종 범위는 이 둘을 결합시켜야 되니까 k값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종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장 걸리네요. 자, 그래서 최대 최소를 이제 구했는데 또 곱을 하라고 했네요. 3분의 1하고 3 열심히 곱하니까 답은 이제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범위를 좀 나눠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죠? 자, 맨 처음 함수 크거나 같다를 풀어달라.
이항시켜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x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이런 걸 풀겠다. 그래프 개형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분했고요. 극각 갖는 좌표가 1하고 k인데 과연 이제 그래프 모양을 어떻게 매치업 돼가느냐 할 때 이제 k값이 1보다 클 때 하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그러면 그래프 개형들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0보다 큰 곳에서 논하는데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가 이제 가장 작은 결과니까 그 부분 자 이때는 또 1일 때 됐습니까? 각각 조사해서 그래프별로 조사해서 알아봐가는 과정 스스로 뭐 범위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론을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식도 길어지고 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최고 창의 개수가 1 주어진 3차 함수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f0하고 f'0은 결과가 같다고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서 주어진 식을 항상 성립한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해석으로 또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군요. 자 그렇다면 좀 어렵지만 fx 자체를 마이너스 x 세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놓고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b하고 c가 같다라는 정보가 이제 처음엔 좀 주어지는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좀 대체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항시켜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x 마이너스 f'(x) 이 부분을 뭐 hx도 이렇게 좀 놔야 되겠군요. 오호, 오늘 또 hx가 각광을 받네요.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빼기를 하니까 더하기로 또 바뀌겠죠. a 플러스 3x 제곱이 되겠고, b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같은 부분이니까 소거가 되겠죠. 자, 그래프 개형을 알아봐야 되니까 h'(x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그죠?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3x 플러스 b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h 제로가 이제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h형이 0이 당연히 이렇게 됐으니까 0 되는군요. 자,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겠죠. 자, 범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이 범위에서 알아봐야 되는데 0일 때 0 되고 우리 그래프를 항상 작다 형태를 그려야 되니까 자, 최고차가 의미 상태니까 다운돼서 작아지는 형태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쨌든 내려오다가도 다시 커지더라도 0일 때 0 되고 그걸 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0에서 이제 중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어 있네요. 재미난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거랑 매치업을 시켜야 얻을 수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이렇게 된다. 이항시킨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큰 이 부분에서 풀어야 되는데 항상 0보다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0에서 0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딘가에서부터 증가해서 이제 커져서 0까지 가는데 이걸 더 올라가면 안 되고 다시 더 작아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0에서 중근 가는 형태가 돼야 되겠다. 자, 즉 b하고 b 값이 2a라는 주어진 정보가 있습니다. 와, 이거 필요 없었습니다. 자, 이 정보 얻어내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 hx도 생각보다 복잡한 식이 아니라 간단한 식이 됐고 주어진 식이 이렇게 또 처리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다른 거 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자체가 0보다 작아지기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미분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였네요. h-1을 조사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겠고요.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된 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무엇을 알아봐야죠? F1을 알아보라겠죠?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F1. F1은 마이너스 1에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가 됐죠? B하고 C하고는 같았으니까 이게 2B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B 값이 또 2A가 되나요? 와우.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5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부분은 가장 크게 될 때 그럼 갑자기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데요. 4를 마이너스 곱하기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 마이너스 21이다. 진짜 큰 숫자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진짜 많이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 자체도 좀 독특하게 주어져 있는 건데, 자, 뭐 이게 해석에 의해서 좀 해갈 수 있는 요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주어져 있고, 해석하는 부분요. 자,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3차 함수 그려져 있을 때, 자, 지금 f 프라임즈 이미지점에서 접선 기울기니까 접선 기울기보다 작아진다 이런 것은 이제 중간에 이제 변곡점 형태 이용해서 자, 그래프가 이제 이 증가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성립하는 뭐 그런 이론을 좀 적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미분한식 주어져 있고 그래서 새로운 함수 hx를 만들고 됐습니까? 자, 풀어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 주어진 이 조건 때문에 h0이 0이다 라는 건데 자, 그 부분이 문제 풀어야 될 거랑 연결시켜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h0이 0이다 이 부분 가지고는 이제 의미가 없죠. 이미 이제 이렇게 0 되는 형태의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어진 함수가 1보다 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0보다 좀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풀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 유형이 되려면 작아야 되겠고 커지더라도 해서 다시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중근을 갖겠다라는 이 결론 내는 과정이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문자 사이의 관계가 얻어져 가는 거니까 자, 쉽지 않은 이론 틀린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중요한 부분이라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어려운 문제들 한참 하고 났더니 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정적분을 구하라. 마음 편하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적분하게 되면요. x 세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x 제곱 되겠고 3x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차분하게 계산하면 되겠죠. 8 빼기 마이너스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요. 마이너스에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으면 3에 2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9가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3이 되나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플러스 9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5가 처리됩니까? 자, 15 이렇게 계산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가벼운 문제도 좀 있네요. 자, 쉬어가는 타임에 해당하는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잘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부정적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f0이라는 얘기는 적분상수를 가르쳐준 거죠. 자, fx 적분 들어가겠습니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0일 때 2란 얘기는 c 값이 2가 됐다. 다시 한번 쓰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 처리됐죠? 자, 이때 F3을 구해달라. 감사합니다.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3 하나 약분 되더라도 9가 남겠고요. 빼기 9 플러스 2 처리됐습니다. 그럼 정답은 2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벼운 부정적분 문제니까 충분히 잘 이해됐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0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움직인 거리.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자,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곧바로 표시하겠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넓이가 1 되겠고요. 2 되겠고요. 또 그다음 여기 또 1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 나왔고 자, 이제 여기가 또 주의한데 1, 2, 또 1이고 1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될까요? 넓이 6입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1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치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움직인 거리, 이건 이제 넓이 적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적분할 때 이제 속도를 하는데 이제 절대값을 붙여서 해야 되는 거겠고, 위치가 되게 되면 이건 이제 정적분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0부터 5까지. 이걸 굳이 쓰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정적분이니까 그냥 0부터 5에서 속도 이렇게. 됐습니까? 자, 만약에 위치를 물었다면 저기 3초부터 5초 사이가 지금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처리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음수로 계산돼야 되는데 자, 넓이니까 이제 양수로 계산돼서 6 그냥 이렇게 가볍게 계산된다는 사실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뭐 넓이를 굳이 우리가 적분식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라고 할 때 이 a 값을 구해달라.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의 식인 거죠. 자, 인수분해가 뭐 깔끔하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뭐 x축으로 만나는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는 그런 그래프 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돼 있으니까, 자,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프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d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자 2차 방정식 그리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런 형태 되겠죠.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의 식이 주어졌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 부분은 6분의 a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6분의 3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돼서 2분의 9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a 값이 2분의 9가 나오는데 2a를 구하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분모를 깔끔하게 처리해서 정수 형태로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니까 9를 답해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식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좌측처럼 그걸 풀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더 이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되겠죠. 자, 좌측처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대신 오른쪽 부분이 이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거라서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학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급하시면 좌측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 자, 기억은 뭡니까? 오, 인테그랄 x인데 dt예요. 오호, 그럼 t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이 x는 계수처럼 되는 거니까 xt 플러스 c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분하겠다. 대신 미분할 때는 dx 이렇게 처리되니까 x로 미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계수 t가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은요, 주어진 fx를 자 미분하게 되면 f'이 되겠고 f'x 이렇게 되겠군요. 이거를 이제 좀 적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이제 fx로 되는데 적분상수 c가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됐고요. 그 다음 디귿은 fx의 dx, ft의 dt 적분해야 될 구간이 같다.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적분 결과, 정적분 결과가 0 된다고 해서 a, b 값이 항상 같은 건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같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디귿이 맞는 그런 내용이 그런 적분 이론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적분 이론이니까 가볍게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여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fx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역함수를 적분하겠다? 하하, 조금 이론적 뒷배경을 알아야 되는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F1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센스 있는 숫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3 나왔죠? 자, 이번에는 2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8, 32 큰 숫자가 나오네요. 4, 32 빼기 4, 20에서 빼니까 16 처리됐죠? 자, 이런 숫자. 제가 무엇을 알아본 것 같습니까? 적분해야 될 구간에 있는 값이 F1, F2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런 걸 좀 알아본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게 지금 이론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문제 풀이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FA부터 FB, GX, DX. 자, 하게 되면 BFB 마이너스 AFA. 자, 이렇게 처리되는 이론이 있는데 이거 아십니까?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에 관계했을 때 이렇게 넓이되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1부터 2까지 fx, dx에다가 자, 숫자를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3하고 16이었죠. gx 이렇게 처리하게 된 결과는 자, 32 빼기 더하기 3인가요? 이렇게 처리된다라는 이야기. 됐습니까? 자, 이런 곳에서 지금 문제가 좀 출제가 된 겁니다. 오호.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16까지 gx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35에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되겠죠?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인가요? 3x 제곱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계산해서 처리를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론이 선행해서 좀 알고 있지 않다면
자, 거의 풀이를 할 수 없는 거죠.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빼기 4x 해서 1, 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16-1 더하기 8-1 더하기 4에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35-15가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긴 7이 되겠고요. 여기는 4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11에 4 빼니까 31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31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풀이하면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쉽지 않은 이론인 것 같습니다. 자, 원래 함수 a부터 b까지 그 함수 값에 해당하는 거에서 역함수 구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직사각형 모양 만들어져서 넓이 사이 관계에 구해가는 이런 부분 됐습니까? 이 이론을 알고 있어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정확하게 논리, 그 다음에 이론, 자, 이 부분이 다 돼 있어서 어떤 문제인지 확실하게 이제 눈치채야 됩니다. 자, 이런 눈치채는 요소들이 있었고요. 자, 해야만 완벽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자, 이 부분은, 자, 학습들을 좀 열심히 좀 많이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지금 이론 형태를 좀 중간에 갑자기 썼는데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론서, 이런 교재들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좀 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속도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네요. 자, 그래프를 뭐 대략 그려보게 되면 양수 이렇게 그리겠고 음수 또 이렇게 그려서 좌표가 하나는 3이고 2분의 9가 더 큰 숫자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거리차가 돼 가야 되는 건데 됐습니까? 자,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또 처리하려면 저 P 빼기 Q 속도니까 VP라고 할까요? VP 빼기 VQ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빼면 더하기 되는 거니까 3T 제곱에 빼니까 마이너스 12T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3T 공통 나가면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군요. 자, 0하고 4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넓이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0하고 4일 때 이 부분이 이제 넓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거리 차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AB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 자, 그 거리의 최대값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그냥 곧바로 근이니까 3배 해주고 6분의 4 마이너스 0이니까 필요 없습니다. 4의 세제곱 이렇게 곧바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64 이렇게 처리되니까 32에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이니까 그냥 곧바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뭐 의미 자체로 보게 되게 되면 0부터 4까지 그 다음에 뭐 빼야 되는데 뺀 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원래는 또 정확하게는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음수 파트니까 절대값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넓이 개념으로 해서 곧바로 구한식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fx가 복잡한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x-1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f1은 0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자, 나눠 떨어진다는 거니까. 자, 그럼 뭐 f1을 구해봐야 되죠. 자, 구해보면 1 플러스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테그랄 1부터 1까지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냥 가볍게 식이 얻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적분을 해야 되는 거군요.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2t 해서 1부터 x까지 한 결과가 되어 있는데, 자, 이곳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자,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가 되겠고 빼기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 정도 처리하겠습니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fx. 자, 이제 곧바로 뭐 풀이 들어가죠. 뭐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곧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되겠고요. 마이너스에 자, 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처리됩니까? 자, 여기는 3분의 1 플러스 3 처리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도 또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자, 이제 산수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소거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짠, 소거가 되니까 2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2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답은 3분의 8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식으로 정리를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숫자로 해서 곧바로 계산하는 게 좀 시간을 절약하는 것 같아서 그런 처리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주어진 문제. 자, 오래간만에 뭐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이런 처리. 이 부분이 헷갈렸다면 fx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x-1 qx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결국 뭐다? f1은 0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자, A값 간단하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은 실제로 뒤쪽 파트 부분을 적분해서 함수를 완성해야 함수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집중력이 발휘돼야 되는 그런 시기에 계산 과정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문제 형태니까 진짜로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풀이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9번 출발합니다. 곡선과 x축 및 두 개의 좌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H라고 한다. 자, 그래프 개형을 보게 되면요. 1,1에서 꼭지점이 대략 되는 것 같고 쫙 돼 있으면은 2란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보다 조금 작은 좌표, 조금 큰 좌표 뭐 이런 형태 이런 개념이요? 알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그냥 fx라고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식의 개념 파악하기 좋군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이군요. h에 sh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리미트 h가 0으로 접근해 갈 때 h분의 자, 이 부분 이제 가볍게 2-h, 2 플러스 h의 f x d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이 있죠? 자, 식을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rge 적분했다 2 플러스 h 2 마이너스 h 됐습니까? 자, 정의를 조금 한 번 더 써드릴까요? 아니면 곧바로 갈까요? 한 번 더 써드리죠. f2 더하기 large f2 빼기 f 2 마이너스 h. 자, 이건 사실 중간고사 파트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면 이제 곧바로 가도 됐는데, 자, h 분의 2 플러스 h f2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여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h를 분모로 보내면 되죠. f2 마이너스 h에 f 또 2가 되겠죠. 됐습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f2가 되겠고 뒤쪽도 f2니까 2f2 이런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뭐 더함수 정의 부분은 좀 너무 시간을 길게 끈 것 같습니다. 그냥 곧바로 처리해도 되는데, 자, f2를 구해가는 거니까 f2는 주어진 식에 2 대입하는 거니까요. 4 마이너스 4 플러스 2에서 2가 되겠고,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답 4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좀 강조 드려야 될 부분은 뭐 별거 없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 구해가는 거다. 됐습니까? 2 마이너스 h, 2 플러스 h.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을 이런 형태로 봐서,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이 돼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곧바로 와야죠. 뭐 이렇게 곧바로 갈 수 있게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족분 형태에서부터 식이 좀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1학기 과정에 배웠던 도함수 정의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킨 식변형을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라는 사실을 좀 느끼게 대한 나름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19번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 값을 구해달라. gx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뭐 g'x가 x제곱 fx 이렇게 돼 있으니까 g라는 함수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미분하라. 그렇다는 얘기니까 f'x 더하기 g'x 한 결과가 이렇게 4차식이 나왔다. 그렇습니까? 4차식 x 대제곱 이렇게 되면 식을 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이 부분에서 4차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fx가 몇 차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2차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최고차 개수가 깔끔하게 1 돼야 되겠습니다. 자,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놓아라.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f'x는 2x 플러스 a가 되겠고
됐죠? 그러면 G'X라는 것은 X제곱 fx니까 X 4제곱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두 식을 더하기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생각보다 좀 쉽게 풀이가 됩니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 이렇게 된 식이 뭐하고 같아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랑 똑같아야 되죠.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와우. 와, 이렇게 기분이 묘합니다. 너무 의외로 좀 쉽게 끝나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되게 되면 A값, B값이 얻어지니까 fx 자체가 그냥 가볍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f2를 구하라고요? 2를 대입하는 거니까 4, 8 빼기 3 처리해서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처음에 주어진 부분들에 괜히 좀 긴장을 했는데 저만 긴장했나요? 자, 주어진 식 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니까 뭐 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써지겠다. 위식에서 G'에 대한 정보. G에 대한 정보가 차수가 훨씬 더 높겠다. 최고차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게 되면 2차 곱하기 2차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fx를 이렇게 놓게 되면 G' 결과 나오고. 그래서 더하기. 와, 이 중간에 뭐 연산도 안 되고 그냥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게 좀 너무 또 쉽게 될 때도 또 기분이 좀 묘해지는데요. 자, 어디 실수했나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 그래서 다시 한번 대지법 봤지만 뭐 특별한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문제 주어진 식 부분에서 우리가 쫄아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좀 버벅거리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참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t부터 1까지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군요.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다. gt를 구해서 자, 또 다음에 계산을 또 다 해달라. 그럼 최대 최소를 알려면 이제 그래프 개형을 좀 조사해야 되니까 그래프 개형 미분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극각 갖는 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플러스 1에서 처리되겠고요. 그럼 그래프 개형이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죠. 자, 그럼 주까지 잡아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에서 극값을 갖는데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에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자, 마이너스 1 처리됐고요. 자, 마이너스 0에서는 1 함수값 되겠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3까지 가는 건데요. 자, 그래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프 쭉 돼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이너스 2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f-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1을 이러니까 마이너스 1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꺾어져서 올려야 되니까 1까지 가는 거고요. 자, 꺾어져 올라간 것까지 그리죠, 뭐. 그러면은 자,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1 되는 이 좌표 형태에서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를 조금 또 다시 절대값 된 그래프 모양을 그려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t부터 쭉쭉쭉쭉 범위를 늘려가면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가면 되죠. 자, 근데요, t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t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기왕지 다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마이너스 2부터 되니까 마이너스 2까지 뭐 범위를 포함시킬까요? 사실은 뭐 그렇죠. 뭐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t 값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니까 요 사이 어딘가에 좌표라고 하게 되면 이 곳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될 좌표 1까지죠. 여기까지. 그럼 그래프 개형 이만큼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값은 이곳에서 3에서 최대값이 되겠죠. 이때 GT는 그러니까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t값이 그런데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지는 t값이 이곳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t값이 이곳부터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그래프가 요만큼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 자체가 최대값 되니까 gt는 이꼴 ft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범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가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패턴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t값이 이제 마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에 있게 되면 t값이 이런 곳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그래프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이때 gt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냥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범위에 따라서 좀 달리 나오는 그런 형태. 자, 이러한 형태의 gt 값을 구한 상태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겠다? 자, 적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gt, dt 계산을 해야 되는데 범위에 따라 더 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3dt 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t, dt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하, 이게 이쪽 부분을 안 해도 되는 거였네요. 자, 이렇게 두 파트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적분할 필요 없이 그냥 3으로 끝난 거겠고요. 마이너스 1부터 0만 함수식을 잘 넣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함수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됐었던 건가요? 아, 이거 t로 고쳐야 되는데 뭐 dx로 쓰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분의 1 x 4제곱 빼기 2분의 3 x 제곱 플러스 x 처리하고 마이너스 1 0 이렇게만 잘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3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됐고요. 와,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빼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계산할까요? 4에다가 더하기 2분의 3 빼기 4분의 1입니까? 그럼 여기가 4분의 6의 5가 되는 거죠. 4에다가 그러면 4분의 16의 21 해서 4분의 21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21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연산하는 부분들은 뭐 그냥 딱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앞에 이 함수 gt라는 이 함수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장 먼저 미분에서 극각가는 좌표에서 그래프 개형 대략 좀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해서 절대값이 그래프 모양 좀 나와갖고, 자, 근데 이제부터 그게 중요하죠. t부터 a1까지 이렇게 되는데 t 값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으면 이러는 곳에서부터 그래프 개형을 그렸을 때 가장 큰 값은 3이 된다라고 해서 구하고, 그럼 t 값이 좀 더 커져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을 때는 자, 이때 그래프 여기 빨간 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ft가 최대값,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면 1이 최대값 되는, 자, 이 부분 거듭 강조하는 파트 부분이니까 자, 신경 써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y는 x 세제곱과 양수 t에 대해서 0,0 t, 0 t, t 세제곱 0,0 t, 0 t, t 세제곱 그렇군요. 이거를 지나는 원이 있다. 자, 원과 곡선 C로 둘러싸인 부분 중 넓이가 작은 쪽의 넓이를 ST라고 한다. 넓이가 이렇더라. PQ로 구해달라. 아주 그냥 겁을 팍팍 주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은요, 이게 지금 여기가 t, t 세곱 됐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게 수선발 쫙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직각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O하고 B 이 길이가 여기가 이제 지름이 되는 그런 형태의 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이 t, t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OB 길이를 구해서 지름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건데 ST라고 했는데 S1 구하는 겁니다. S1. 자, 그렇다면 이 좌표가 지금 이제 1,1 이렇게 해서 지금 풀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름 길이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원 넓이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 넓이가 파이 r 제곱인데 파이 와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요? 그럼 2분의 파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요 지금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그런 넓이를 색칠한 넓이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어떻게죠? 뭐 전체 반원에서 지금 여기 물을 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원 넓이가 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원 넓이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분의 파이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거 비금은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반원 넓이 되는데 이게 3차 딱 지나가면서 지금 요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또 좌표 1 나와 있고 이건 지금 뭐 함수식이 져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 반원 넓이 4분의 파이에서 우리가 이제 S1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자, 이게 함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x가 되겠고 밑에 있는 함수가 x 세제곱 되죠? 이렇게 dx 해서 넓이를 뺀 그런 형태가 답이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분의 파이에다가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가 1 빼기 4분의 1 처리됐습니까? 됐습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그럼 여기가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4분의 3이 됩니까? 2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그러니까 4분의 1 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순간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산스미스를 하면 큰일 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럼 P하고 Q 값 나왔는데 자, 제곱해서 저곱해서 더하기로 해달라. 그럼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해서 계산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원래 1이 아니라 좀 다른 문자가 돼 있다면 진짜 좀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문제 형태이긴 합니다. t 세제곱 이렇게 됐을 때 지름이라는 판단까지는 했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지름 길이가 t 루트에 t 4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지름입니까? 자, 이렇게 좀 복잡해져가는 그런 형태에서 풀이를 해야 돼. 문자로 한다면 좀 상당히 복잡하겠는데요. 자, 근데 이제 S1이라고 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뭐 1,1로 놓고 풀이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름 길이가 루트 2가 되겠고, 그럼 원 넓이 그러니까 반지름 2분의 루트 2에서 2분의 파이 되겠고, 반원에서 4분의 파이, 반원 넓이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빗금친 이 넓이 부분을 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또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이제 t 제곱 x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또 1,1이라서 그냥 식도 좀 간단합니다. 이게 y는 이꼴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 원래는 또 이게 또 0부터 t인데 아주 뭐 많은 부분들이 0부터 1이 되니까 수월해졌습니다. 됐습니까? 계산 절차 0부터 1이니까 족분할 때 계수 2분의 1 빼기 4분의 1 계수만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4분의 1 되겠죠? 4분의 1 됐습니다. 자, 생각해 볼수록 원래 지금 T로 돼 있을 때의 문제를 좀 잠시 상상하니까 끔찍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1로 처리돼 있으니까 자, 설명 정확하게 좀 잘 이해가면서 효율적으로 풀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3번 수원 요거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의로 그 은 직선 L이 Y축과 만나는 점 A 그 다음 C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하게 근 직선과의 교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열심히 구하겠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와 그 부분이 같다. 이때 L은 항상 어떤 점을 지납니까?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AX 플러스 B 놓으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A점 좌표는 0,B가 되겠고 B점 좌표는 4,4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사다리 넓이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사다리 넓이는 2분의 1. 자, 길이가 이렇게 처리되죠? 자, 그러니까 4A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 다음에 높이 부분인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배의 2a 플러스 b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곡선하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요. 자, 그렇게 하면 넓이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곳이 0이고 이곳이 또 4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넓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는데 그럼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은 12분의 a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12분의 3에다가 4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3, 4, 12 약분해서 64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2a 플러스 b의 4배한 결과가 64 처리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는 이꼴 4를 약분하니까 16이 되는 건가요?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 y는 이꼴 ax 플러스 b인데 b 값은 16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a의 x 마이너스 2, 16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x 좌표가 2, 16이라는 이런 좌표를 구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 거죠? D점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끝이 아니네요. DOC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네요. 자, D점 좌표를 구했는데 자, OC가 주어져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풀어야죠. 삼각형 DOC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4가 되겠고 높이가 그러면 1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럼 답이 32가 되는 그런 문제. 32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뒤쪽에 뭐 살짝 또 살 더 붙인 거는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자, 문제 자체에서 자, 쫄지 않고 좀 풀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직선 방정식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놓는 이 부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좌표가 x 좌표가 0하고 4니까 그때 값 구하고, 그래서 사다리 넓이 구하고.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거의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서 계산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이제 요걸 좀 약간 공식을 써서 효율적으로 한 부분 이런 것들만 조금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잘 모르시면 그냥 적분을 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약간 시간 차이에 해당하는 거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학교 시험 때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암기해야 되는데, 자, 수능 이런 관점에서는 크게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에서 결과가 같다 해서 관계식이 더해졌고요. 자, 이 관계식 만들자고 이렇게 애를 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직선은 문자 B를 하나 소거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살펴봤을 때 항상 지나는 점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럼 찾으면 끝나는데 또 연결해서 또 삼각형 넓이. 자꾸 줄줄이 좀 연결시켜서 문제를 물어보는데, 자, 의미 하나하나들은 뭐 주위가 지금 쭉 흐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항목은 그리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낯설다면 맨 처음에 사실 별거 아닌데 직선 방식 이렇게 놓고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다리 넓이 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넓이 구해야 되는 거, 뭐 우리가 그냥 당연히 문제 제시된 거에서 해야 될 그런 항목들인 거죠. 그 다음에 좀 신경 쓴다면 주어진 이 식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A의 항등식으로 살펴서 여기 살펴가는 요점. 자, 이렇게 좀 중요한 항목들은 군데군데 조금 있긴 있는데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철저히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23번 까탈스러운 문제, 그리고 다른 또 까탈스러운 문항들이 존재했었는데 제 해설을 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23번을 끝으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